우연히 퇴근길에 밤 벚꽃을 보았어요. 낮과는 확연히 다른 멋이 있더라고요. 때마침 내리는 봄비에 기분 좋게 부는 바람,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자동차들. 자동차의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브 어게인입니다. 봄이 되니 입맛이 없어져 뭔가 상큼하게 먹고 싶어 오이냉채 비빔국수를 해봤어요. 요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아내나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상대방 가족이 홀로 남은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며 원수가 되는 희한한 장면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50에 결혼하여 한참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은 10년 동안 믿고 지낸 직원들에게 사기를 2번 당했고, 그 일이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3번째 사기를 당해 이제는 길에 나앉아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우리 집이 경매에 잡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집이 있었나? 나는 물 위만 아니면 돼요. 다리 밑에 천막 치고 조명 달아 그 밑에서 재봉질하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아요.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지만, 살던 집이 없어진다는 일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기에 남편은 그만 급성 당뇨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졌고 식물인간처럼 넋을 놓고 지내다가 누가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부지런히 돼지 감자를 먹고 식이요법도 병행하면서 당뇨는 웬만큼 좋아지는가 싶더니 바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 그날부터 우리 집은 119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때가 되니 보증금 하나 없는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 예배실에 짐을 옮겨 지내는데, 여름이면 36도씩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10도로 너무 춥고 목욕할 곳도 취사할 곳도 없는 그곳에서 3년을 어째어째 지내다가 남편 아는 분이 월세만 내고 지낼 집을 소개해 주셔서 이사 온 곳이 제 아들과 사는 이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3번의 수술을 하였고 결국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전기 충격을 하는 동안에 장례 준비를 하라는 담당 과장의 말을 5번 이상 들으면서 제가 놓으라고 하였고, 1시간 30분쯤 의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애쓰던 중에 남편이 눈을 반짝하고 뜨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의 투병은 너무나 가혹했고 눈물이 나서 지켜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나는 남편이 아프기 전에도 주은 환자였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거나 무례하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지냈는데, 남편이 쓰러지니 저는 남편에게 위로하는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6년, 7년 시간은 흐르고 집안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나는 숨쉬는 것 빼고는
남편보다 더 아픈 지경이 되었어요. 남편도 나도 잘 먹지 못했고 부부가 미라가 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남편의 증세가 더 악화가 돼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남편의 동생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려서요. 남편은 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목소리도 이렇고 자기 몸이 불편하니 옆에 있는 사람은 한시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모시고 가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형님 가시는 마지막에 형제로서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고 그 집으로 보내고 12일 만에 남편이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경련을 일으켜서 응급 상황이 됐다는 거죠. 병원에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고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병원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손을 내미는데 탁 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동안에 빈손은 차려줬고 그때부터 제 아들과 나는 그들의 차가운 냉대에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상중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고 나와 아들을 모른 채 하는 그들의 행태가 너무 기이하고 또 서럽고 초상 치르는 3일이 3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 오빠의 죽음이 올케인 나 때문이라고 그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소설을 쓰는데 그걸 읽는 나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환자인 오빠는 선지자로 만들고 올케인 나는 자기 오빠를 죽인 마녀로 만든 거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이기심, 자기 오빠를 묵묵히 지원하고 배려해준 오빠의 아내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는 가장 외로울 나를 마녀로 만들면 그들은 또 슬픔이 잊혀지는 건지 나를 굳이 자기 오빠를 죽인 마녀로 만든 그 마음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한 1년은 마음이 아프더니 이제는 그들이 가엾고 불쌍한 거 있죠. 기차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할 즈음에 저는 남편 형제들이 많아 너무 좋았거든요. 내 아들은 친척들이 많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 모자를 탈수되지 않은 빨랫감을 뒷마당에 던지듯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들은 무슨 기도 제목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요. 나는 그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명절이면 단단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의 진정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거든요. 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상처나 트라우마의 치료는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실컷 슬퍼하는 것부터 치료의 시작이라고 어떤 심리학자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나는 흐르는 눈물